자, 북한에서 현대차를 몰아봤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오청성. 이번에 오청성이 타고 온 북한군의 집차, 그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를 보면 오청성 씨의 신분과 직업,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요. 먼저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요, 이 차가 러시아제 우아즈라고 읽기도 하고 UAZ-469 기종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중국제 지프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인균 대표님,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러시아제다라고 추측을 하셨고, 안 소장님께서는 아니다, 러시아제가 아니고 중국제 지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신 대표님, 이거 왜 러시아제로 확인해 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러시아제 우아즈 469를 중국이 카피를 했고, 아하. 그것을 또 북한이 카피를 했습니다. 그 복제 생산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같은 겁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런데 달리는 속도를 보니까 시속 80km 정도를 넘지 못하는 속도로 봐서 굉장히 좀 낡은 집차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 박사님, 이건 오래된 집차죠? 예, 그렇죠. 이제 중국제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김일성 광장에서 그 퍼레이드 할 때 저런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퍼레이드가 끝나면 이제 부대에 저걸 배치하는데, 네. 북한군에는 대대장, 우리는 대대장, 심지어 전방은 중대장까지 집차를 타지만, 네. 북한군은 연대장 이상 돼야 집차를 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판문점 대표부 안에는 저런 찝을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5명 내지 7명 정도가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오청성은 그 찝을 운전하는 간부형 집차의 운전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지금 25세인데 8년째 복무를 했다면은 적어도 이제 17세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북한군에는 이제 또 상자 대자가 돼도 이제 부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운전병이 거의 부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친구는 상당히 많은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수장님께서 많은 걸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25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름도 본인이 오청성이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나이가 25세인데 군복무 8년째다라는 거 확인되는 이유가, 북한에서 주로 17살 정도 되면 군대 그렇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17살에 군에 입대했을 것으로 가정할 때 지금 북한군에서 8년째 복무했다. 8년째 복무했으면 어떻습니까? 군 생활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거의 왜냐면 한 11년 되면 제대를 해야 되니까 아하. 고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간부들은 이제 자기 운전병 하던 사람을 제대할 쯤 되면은 이제 그 군단마다 직발 군관이 있는데, 그 직발 군관 양성소에 보내가지고 소위를 대체로 다 달아줍니다. 네. 그 친구는 아마 소위로 거의 갈 때가 됐는데 못 간 거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고위지휘관의 운전병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고위지휘관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고위지휘관, 어느 정도 급의 지금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문점 대표부의 이제 대표는 벤스를 타니까 완스타 육군 소장이죠. 그게는 이제 연대장부터 사단장, 부사단장 여기까지 이제 집차를 타기 때문에 네. 최소한 저 친구는 상좌 이상급의 그 간부의 집차를 몰았다 볼 수가 있죠. 상좌급 이상. 예, 우리 대령급 이상의 우리 대령급 이상. 예. 잠깐만요. 네. 우리나라 대령급 이상의 차를 몰았던 운전병이다라고 한다면 운전병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과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김종국 시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럼 저 정도면 상좌급, 대령급 이상의 운전병, 굉장히 고급 군 정보를 가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알고 있는 네. 또는 대자가 알고 있는 그 비밀들을 아마 절반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하. 이제 아주 기밀을 요하는 거는 접근을 못하지만 네. 대부분의 그 얘기들이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게 고위 탈북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운전병이 제일 많이 합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그래도 자기 상관의 동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상부의 지시를 어떻게 받고 움직이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운전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오청성이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호흡과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더니, 자, 다음 내용 바꿔볼까요? 귀순 동기가 무엇이냐,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여러 번 국정원과 기무사 등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해서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 때문일까요? 상자급 이상이기 때문에 뭔가 고급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개별 접근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현재 윗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윗사람의 바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로 그냥 경쟁적으로 달라들어서 현재 아하.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이제 국정원하고 경찰에 있는 정보국 그리고 국가 기무사가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가 있는데 이 세 개 정보기관이 커버하는 영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네.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과 관련,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올 때는 세 개 기관에서 다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정보 요원들이 우리 기자들이 단독 경쟁을 하는 것처럼 먼저 아하. 정보를 빼내려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정 기자가 굉장히 이해가 쉽게 짚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이 현장에서 단독 특종을 위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정보기관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관들끼리의 정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결국은 최종 정보의 소비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 이름으로 대통령에 보고하느냐, 네. 아니면 기무사나 정보사에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위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쟁하는 그 정보기관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좀 의외의 이유들로 굉장히 경쟁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금 당혹해하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걸 뭐 말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귀순병의 치유비 얘기가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새롭게 알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이 병사의 치료비, 오청성 씨의 치료비를 국정원에서 지불을 하고 네. 고급 정보가 없고 그냥 일반 탈북자 수준이다라고 판단된 때는 통일부에서 병원비를 지불한다. 물론 정부에서 지불하는 것은 결과는 똑같지만 국정원에서 지불하냐 통일부에서 지불하냐 이 정보의 유무에 따라 지불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정보의 유무라기보다는 네. 이제 회의를 합니다. 네. 이 탈북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원래 탈북자가 오면은 쓸 수 있는 그 돈까지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라고 지난번 언제 문제가 되는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통일부가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국정원에서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얼핏 보면은 뭐 행정적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탈북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보 유무에 따라서 혹시 취급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안 소장님이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이제 합동신문, 국정원, 기무사, 경찰 세 개 팀이 들어붙어서 이제 신문을 하고 그 정보의 양이나 질을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친구는 판문점 대표부, 즉 네. 총정치국 직속기관에 근무를 했고 또 고위 간부의 운전병으로서 일했다면 그 비밀의 양이 대단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아하. 특히 최근에 국정원에서 지금 황병서와 김원홍의 그렇죠. 그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 한 고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완전히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도 된다. 아하. 이렇게 볼 때는 뭐 우리가 기대하던 상당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 이야기 유엔사가 공개한 CCTV 내용을 통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